예, 이번 파일에서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신난다. 잘 나간다. 멈추네. 계속 가면 좋을 텐데. 이게 멈춘다가 다 좋은 게 아닌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을 구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 못 가서 킥보드가 멈춘다. 예, 이 멈춘다고 다 멈추는 게 의외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 파일에서는 좀 재밌는 영상을 한번 더 다른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많이는 아니고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2019년도에서 했던 그런 예능 프로 같은데 어떤 거냐면 바닥에 식용유를 준비했어요. 비닐 다 깔고 식용유에서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네, 이렇게 미끄럽죠. 예, 미끄러움이 극에 달하니까 마찰력이 거의 없어서 예, 걷는 거나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성공할 듯 하지요? 근데 꼭 다른 데 갔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책상에 교과서를 놓고 살짝 밀면 움직이다가 멈추죠. 중요한 건 멈춥니다. 왜 멈추냐? 이것은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뜻이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마찰력의 뜻만 보면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 이것이 마찰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영상이 매우 잘 되어 있는데 이 바로 77페이지까지 실험 결과까지 다 되는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잘 보면서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재질의 마찰력의 크기를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재질이 있는데 바로 이제 나무 재질, 사포, 그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준비가 되면 나무 재질의 나무 토막에 여러 재질을 붙이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사포도 붙이고요. 플라스틱과 나무 재질로 붙입니다. 영상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정육면체에 각각 사포, 플라스틱을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무면으로 미끄러뜨릴 거예요. 그림과 같이 천천히 들어올려서 얘가 미끄러질 때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때의 각도를 실험을 할 겁니다. 잘 보시면 옆에 표에다가 나무 재질로, 사포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 그래프 결과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각도를 측정을 해서 몇 도일 때 미끄러진다, 몇 도일 때 미끄러진다 데이터를 한번 해도록 합니다. 먼저 나무면은 약 21도가 나왔고요. 이번엔 사포 재질을 바닥으로 해서 한번 미끄러뜨리는 실험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도 역시 3번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나무보다 경사도가 급하죠. 보시면 약 40도가 됐을 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는 약 17도가 됐을 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오른쪽 77페이지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77페이지 결과는 보시면 나무 같은 경우는 약 21.3도, 사포는 40도, 플라스틱 17도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친 정도, 거칠기에 따라서 기울기 재질이 달라집니다. 즉 거칠면 각도도 커지고요. 매끄러우면 각도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재질의 거친 정도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 표면의 거칠기가 됩니다. 재질이 거칠수록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울기가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눈 위에서 썰매를 탈 때는 잘 미끄러지지만 흙에서는 미끄러지지 않죠. 즉 거칠기가 마찰력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무게입니다. 정확히는 저는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게라고 설명했고 우리 교과서에 물체가 무거워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표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정확히는 즉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이 거칠수록 물체 무거울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고 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썰매는 미끄러운 눈 위에서가 거칠은 흙 위에서보다 잘 미끄러진다. 잘 미끄러진다는 소리는 마찰력이 작다는 거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찰력이 크다는 겁니다. 마찰력이 크면 방해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마찰력이 적으면 운동 방해를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보다 가벼운 빈 수레가 쉽게 움직인다. 쉽게 움직인다는 것은 마찰력이 작다는 뜻이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찰력이 크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제 마찰력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방향. 왜냐하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거꾸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마찰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찰력을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작게 하는 경우는 베어링을 사용해서 마찰을 줄이고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고 겨우 공기와의 마찰력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계속 지속해야 될 때는 마찰력을 작게 합니다. 하지만 마찰력을 크게 할 때도 있죠. 미끄러울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 마찰력이 커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식용유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작아서 계단을 올라가기 불편했던 거죠. 마찰력이 크다면 계단을 올라가기가 쉽겠지요. 겨울철에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모래를 뿌리죠. 죄송합니다. 도로에 모래를 뿌리죠. 또 마찰력이 큰 신발 신기도 하고요. 체인을 가면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서 이렇게 마찰을 이용하는 예가 신발 바닥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물 미끄럼틀은 마찰력이 작아야 재미있을 것이고요. 요거는 미끄럽게 다듬은 봅슬레이나 스케이트 날이나 스키 날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작아야 재미있는 스포츠가 되겠죠. 체조 선수가 손에 횟가루를 묻히면 송화가루나 이런 걸 묻혀야 마찰력이 커서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체조 경기를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학용 수레의 베어링은 이 역학용 수레는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덜 멈추고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우리 학교
또나 계단에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겠죠.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을 살펴보면 마찰력을 표면이 거칠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크답니다. 이거는 거칠고, 다시 적어 드릴게요. 거칠고 물체가 무겁다가 커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물체의 무게와 비례하지만 정확히는 표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마찰력이 비례합니다. 다음에 표면의 거친 정도와 눈 위에서 거친 정도의 마찰력은 눈 위에서 썰매를 탈 때 잘 미끄러지면 흙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정리를 하면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력이 작고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이 되겠죠. 물체의 무게와 마찰력,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살펴보면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운동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에 마찰력의 이용,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와 작게 하는 예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용어니까 베어링이라는 부분이고요. 겨울철에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모래라고 나와 있어요. 모래는 마찰력 크게 하는 거고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절한 답은 모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단의 평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경우에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의 거칠기에 비례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커진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는 물 미끄럼틀이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찰력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는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